푸른밤 종현입니다. 같은 걸 골라도요,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다고 하죠. 일본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는데요. 지원자 100명에게 가장 좋아한다고 적어낸 음식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는 거니까 먹어야 해. 그 결과 지원자의 대부분이 음식에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내린 선택에 찬물을 끼얹는 가장 최악의 수는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받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을 강요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겠다 다짐을 했다가도 얼른 하라고 야단을 맞으면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거나,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다녀오란 얘기를 들으면 가기 싫어지는 거, 그것 역시 비슷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뒤집힐까요? 그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무언가 있으십니까? 1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You tell me all the things you do. Tell me that it's up to you. Crying in the peaceful night. Telling all the things you hide. But I did in the future. Maybe on the there's no song without love. With your eyes shut, you cry in your bed. Is that what you wanted? Songs about love. Is that what you hoped you would find? Well, it's burning inside, but a song about love's not enough. So what do you want more? What are you needing? Songs about memories that hide and then shatter your mind like a constant reminder. I just wanna find where you are. I just wanna find where you are. Hold you and your eyes fall down. You barely even make a sound. Crying in the peaceful night. Showing all the things you hide. But I did in the future. Maybe on the rainbow. There's no song without love. With your eyes shut, you cry in your bed. Is that what you wanted? Songs about love. Is that what you hoped you would find? Well, it's burning inside, but a song about love's not enough. So what do you want more? What are you needing?
just wanna find where you are. I just wanna find where you are. (2017년 1월 2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제이크 버그의 A Song About Love 였습니다. 야, 2017년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난 지 벌써 이틀째예요. 어떡하죠? 오프닝에서 그것과도 관련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어떠한 선택 그리고 계획 등등등 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 새해 됐으니까 뭐 해야지 이렇게 뭐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을 먹었다가도 좀 흐지부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정말 많이 느끼잖아요. 아, 이제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10분만 더 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나 뭐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누군가의 핀잔 혹은 이제 조언, 잔소리를 듣게 되면 뭔가 마음이 팍 사라지는 또 하기 싫은 마음을 핑계 대면서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쉽게 흔들리고 쉽게 막 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이번 연도 어떠한 계획들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세우세요 라고 제가 말하기보다는 그래요, 잘 될 겁니다. 계획 차근차근히 이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요, 월요일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메이트의 임원일 씨, 빌리 어쿠스티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양동근, 정원영, 장동우, 키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인더 하이츠에 초대합니다. 2017년 2월 12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저희는 1월 17일 화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도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 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새해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복인데요. 이 곡 가사가 전 참 재밌어요. 정말 주변인들 막 이렇게 호칭을 나열하고 그 나중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 새해 복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후렴에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인지 새해 복만으로도 되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가사가 전개가 되는데 위트 있는 것 같아요. 이 장기하 얼굴들의 매력이 잘 또 표현이 된 그런 곡이기도 하고 새해이기도 해서 오늘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만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힘든 날 있는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하늘이 파란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가버린 작년에 있던 슬픈 일들은 잊어버리고 왠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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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안 돼. 어떻게 보면 애써도 소용없어. 복만 받으면 돼.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네, 장기하 얼굴들의 새해 복 듣고 왔습니다. 뭔가 신나지 않나요?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뭔가 빌드업이 좀 극과 극으로 치닫아서 저는 더 이 곡을 좋아합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날까요? 3254님, 저 원하는 대학 떨어져서 다음 주부터 재수학원을 들어가는데요. 걱정도 되고 잘 해내고 싶은데 푸른밤에서 용기를 좀 주세요. 요즘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돈도 많이 들고 1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 무섭기도 하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번 더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또 좋은 결과로 내년에는 웃으시면서 친구들과 작년에 진짜 그런 일도 있었지 하시면서 얘기 나누시고 술 한잔 기울이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1729님, 어제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엉망이라 친구랑 같이 기분 전환하려고 맛난 음식을 먹으러 구리까지 갔다 왔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무작정 찾아갔는데 다행히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칼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동안 웬만한 맛집을 찾기 힘들었는데 드디어 발견을 했네요. 덕분에 엉망이었던 기분도 180도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칼국수가 다시 먹고 싶은데
쫑디도 칼국수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칼국수요? 칼국수, 수제비 이런 류의 어떤 어쨌든 근데 저도 이제 면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라면도 정말 좋아하고요. 사실 전 라면을 좀 많이 좋아해요. 라면 많이 좋아해서 얼마 전에도 라면을 제가 또 라면 잘 끓인다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라면은 물 잘 맞추고 면만 잘 이제 뭐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주면 먹기 좋잖아요. 사실 나머지 요리라고 볼 수 없고 조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건요. 저희 가족들이 라면 끓일 때 항상 제가 끓이는데 면류 맛있죠. 칼국수, 수제비 이런 것도 다 맛있죠. 조다솔님, 오늘 아르바이트 합격한 첫날이었는데요. 일 배우러 갔다가 실수도 하고 손도 야물지 못해서 하루 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장님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10,000원짜리 몇 장 손에 쥐어주시는데 그 자리에선 웃으면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지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어색하고 어설프고 그런데 다솔씨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본인에게 적성에도 그리고 손에도 조금 편안한 일을 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7296님, 방학이라 고향인 제주도 내려온 대학생입니다. 잠이 안 와서 귤 까먹으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그림도 잘 그려질 것 같은 날이라서 연습장이랑 연필도 꺼냈는데요. 푸른밤 들으면서 끄적여 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전공이신지 취미신지는 모르겠지만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영감에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그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영감을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푸른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또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누군가도 제가 푸른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에게도 영감을 주실 수 있죠. 멋있죠, 그런 것들. 사실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서로에게 어떤 교류가 생긴다라는 거.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에릭 베넷의 트리핑 듣겠습니다. Got my name and I feel no pain. Girl, you're a drug that's been shot into my veins. Can I have your lips? Let me take a sip so that I can trip. Another hit of what's giving me this levity. Levity, baby. So good to swerve. No adjectives, there are no verbs that could describe your body's curves accurately. No, babe. And when your legs I am between, it's like a technicolor dream. And I lose all sense of my reality. I'm tripping, baby.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2017년) 새해가 기다려지는 이유를 묻는 한 설문조사에 보기 중에 없다라는 항목도 있었다는데요. 없다는 답을 선택한 사람은 응답자 중 겨우 1.3%였다고 하죠. 눈 깜짝할 사이 새해는 시작이 됐고 여러분이 꿈꾸는 2017년의 모습은 어떤가요? 월요일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두 남자가 매주 주제에 맞춰 노래 두 곡을 골라오는 코너 맨투맨. 2017년에도 가요계를 좋은 노래들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두 남자 임원일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오프닝에서 이제 2017년 새해가 기다려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새해가 좀 기다려지십니까? 뭐 왔으니까 네. 이미. 네네.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새 음악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곡을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그래도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설레는 것 같아요. 활동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대충 어떤 느낌인가요? 새로운 또 장르를 도전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새로워요. 아 진짜요? 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년에도 되게 새로운데 올해도 새로 이제 적응했는데 또 새로워지시는 새롭게 건가요? 또 적응해 나가는. 이게 뭐 나름은 이제 제가 좀 새로운 그러니까 그냥 뻔한 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상되지 않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빌리 씨 말대로 좀 약간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좀 재밌는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저번에 공연 갔는데 막 엄청 센 락을 하다가 갑자기 막 발라드 부르다가 달달한 막 미디움 템포 부르다가 막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되게 네. 좋거든요. 네네. 근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쉽지 않죠. 제 성격이 그냥 워낙 그래가지고 네. 원래 좀 왔다 갔다 하시나요? 업앤다운도 심하고 원래 성격 자체가 불 같다가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네. 가사도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막, 맞아요. 막 굉장히 과격한 말 하다가 과격한 말 힙합 스타일로 거의 그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욕에 가까운 얘기도 있지 않나요? 제가 그랬나요? 아 표정이 그랬나? 욕만 안 했지. 칭찬이었는데 욕으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욕만 안 했지 거의 뭐. 누구 한 대 칠 것처럼 그거 하다가 갑자기 막 안아줄 것처럼 그거 하다 그러더라고요. 퍼포먼스를 잘못 배워가지고 진짜 그게 또 이제 또 임원일 네네. 씨만의 어떤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매력인가요? 그게 여행 같아요. 그런 걸 또 좋아할 수 있어요. 밀당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빌리 씨는 좀 어떠세요? 2017년 시작이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올해는 또 앨범을 작년에 저도 3곡밖에 못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EP 앨범 정도를 한번 발표하려고 하는데 또 누구나 다 이제 고민 중이시잖아요. 네네. 과연 나의 스타일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 욕심대로 한번 해볼 것인가 아니면은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더 할 때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2017년도를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여유를 좀 찾아보려고 모색 중입니다. 방법들을. 어떤 게 있을까요?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네. 쉬어야죠.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여유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 집에 좀 있고 싶어요. 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인데요. 우리는 맨날 집에 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싶으니까 이런 건데. 내가 좀 그래서 이번 연도는 조금은 이제
이전까지 활동했었던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른 어떠한 여유를 찾고 싶다라는 개인의 삶을 좀 보장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그런 게 있어야 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쉼에 대한 곡을 발표하세요. 쉰다. 제 앨범 데뷔곡이 쉬고 싶어였는데 진짜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목 따라 휴식에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가수는 역시 하시고 또 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쉼이 따라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도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눌지 한번 곡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위스로의 설레고 있죠. 라는 이 곡을 또 주제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2017년 좀 설레고 기대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가족분들의 이야기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임원일 씨가 소개해 주시죠.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올까요? 스위스로의 설레고 있죠.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문자만 봐요. 알듯 말듯 그대 닿을 듯 말 듯 그대 사진을 봐요. 날 유치하게 왈랑왈랑거려요. 그대의 웃음 날 녹일 것만 같아서 You know 이게 사랑일까요? 온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괜히 또 설레고 있죠. 내 맘은 두근두근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 내 맘 하나요. 꿈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대와 나 괜히 또 불어오는 바람에 내 마음 하늘하늘 이렇게 그댈 기다리는 내 맘 훌쩍 날아올라. 멋진 날이죠. 새로운 날이죠. 그대와 나 괜히 또 설레고 있죠. 내 맘은 두근두근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 내 맘 많아요. 꿈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대와 나 괜히 또 일렁이는 꽃잎에 내 마음 빙글빙글 이렇게 쿵쿵대는 가슴 나도 어쩔 줄을 몰라. 멋진 날이죠. 새로운 날이죠. 그대와 나 I love you I need you I want you I like you wanna hold you 세상에 가장 흔한 말들이 이제 내게서 새롭게 되살아나요. 내게도 봄이 올까요? 괜스레 두근두근 내 맘이 두근 마음속 부푼 한마디 난 그대 사랑해 주고 싶어요. 모두 주고 싶어요. 그대에게 오늘따라 아름다운 하늘에 내 마음 샤랄랄라 이렇게 그댈 기다리는 내 맘 훨훨 날아올라. 사랑할게요. 그대 사랑할게요.
스위스로의 설레고 있죠. 듣고 왔습니다. 네, 제목부터 설레네요. 설레는 어떠한 이야기 가득 담긴 네. 설레고 있죠.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가장 설레는 순간 인생에 있어서 이럴 때 좀 설렌다.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어떠한 순간이 오면 진짜 설레는 기분이 느껴진다. 야식을 먹기 한 5분 전. 엄청 설레죠. 경비실에서 그 공동 현관문을 열어줄 때 그 인터폰으로 열어주고 이제 올라오시잖아요. 예,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시는 거 기다릴 때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진짜 설레죠. 야식 뭐 좋아하세요? 가리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뭐 이게 오늘의 기분이라면. 오늘의 기분 일단 치킨 생각나네요. 치킨. 역시 치킨. 치느님이라고도 부르죠. 최고죠. 그렇죠. 예. 전 어제 치킨을 먹어서 저는 그 족발인데 그 원래 족발이랑 불족발이랑 반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매운 것과 또 보통의 족발. 막국수까지 같이 오거든요. 근데 족발은 혼자 먹기는 좀 양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반 나눠요. 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뭐 나눠서 드시는군요. 밥이랑 먹기도 하고 밤에 먹기도 하고. 저는 갑자기 지금 꼼장어가 생각이 나네요. 매운 꼼장어 딱. 네. 꼼장어에 소주를 딱 야식으로. 머릿속에 음식이 막 정말 설레는 순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 우리 가족분들은 언제 설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18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3월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대학 간다고 남자친구 꼭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팅을 실컷 할 수 있잖아요. 과팅이라고 다른 과랑 단체로 만나는 게 그렇게 재밌다던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미팅데이 찜이에요. 찜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네요. 지금 뭐 대학을 간 이유 자체가 좀 이 미팅으로 잡힐 정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저는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도요. 일단은 학교에서. 저희 같은 성격은 일단 쑥스러워서 못 나가. 근데 사실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한때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한때래요. 진짜 이 합격했을 때 느낌 정말 저도 진짜 합격 총시서 받고 저 집은 진짜 완전 뛰어다녔거든요.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그리고 막 그런 거 막 OT 가는 버스 안에 그 느낌 저거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설레는 그 기분. 진짜 그게 설레는 기분이었던 새로운 어떠한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두근두근함. 이 사연 세상을 보니까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냥 또 미팅 잘 하셔서 좋은 남자친구 생겨서 첫 번째 미팅에서 남자친구 생겨서 미팅 딱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이분. 맞아. 괜히 좀 지금 심술나요. 맞아. 미팅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그분이랑 결혼해라. 뭐지 덕담도 덕담인 듯 저주인 듯.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천생연분을 거기서 바로 만나라. 바로 만나가지고 바로 만나라. 천생연분 바로 만나라. 그래가지고 100년 해로해라. 다음 사연이요. 2192님. 제가 작년 2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1월 마지막 주에 드디어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저에게도 후배가 생긴다는 뜻이죠. 막내에서 벗어날 생각하니까 벌써 두근두근하네요. 그렇군요. 막내에서 벗어난다라는 거 정말 두근두근하고 그간의 어떠한 서름이 복받치는 어떠한 순간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막내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막내에게 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잘 대해줘야지 라는 편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친구도 한번 똑바로 배워서 나처럼 올곧은 사람이 돼야지. 올곧은 또 그 안에 수행 인원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마음은 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뭔가 얘기해야 될 것들이 꼭 보이고 이 친구가 또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또 잔소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의 모습에서 옛 선배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맞아. 그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싫은데 내가 배워. 그렇게 되잖아요. 자꾸. 진짜 내가 싫어하는 선배 혹은 선생님 이런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배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몸에 조금 익숙해져 버리는. 난 분명히 어릴 적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들어가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 집합 뭐 이런 거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문화인데 꼭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 왜 도대체 왜 이럴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후배들이 먼저 선배하기를 후배들이 먼저 인사하는 거 이렇게 좀
후배들이 먼저 길에서 이렇게 만나면 선배들한테 인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네네네네. 뭐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그 인사는 서로 하는 거 아닌가. 반가우면 먼저 인사를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막상 선배가 돼서 후배들이 인사를 안 해주니까 괜히 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의 보상 심리 같은 게 좀 생기긴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이런 어떤 지나가면서 조금씩 네. 발전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사연이요. 네, 최나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 얼마 전에 개명 신청했거든요. 25살이 된 지금까지 매년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사고로 몸을 다쳐서 고민 끝에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건데요.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개명 신청한 이름은 최민지인데요.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최날이라는 이름도 정말 예쁜 이름인데 네. 이름 때문에 좀 이런 매년 큰 사고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이런 네. 걱정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그러게요. 근데 25이나 됐으면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다 나리로 이게 익숙해져 있을 텐데 이제 이름을 바꾸셔서 적응할 때 진짜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래도 또 이제 설레는 기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네. 내년에 또 다치지 마시고. 예. 약간 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좀 크잖아요. 두 분은 만약에 개명을 한다. 네. 그럼 뭘로 어떤 이름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본명이 준섭인인데요. 네네. 홍준섭인데 홍씨 치고 이름을 되게 부모님이 되게 잘 지신 것 같아요. 홍하면 약간 입이 옹 하고 모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잘 안 붙어요. 네네. 근데 준섭이 약간 이게 좀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어감이라서 저 이름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사람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러게요. 거 준섭. 네. 잘 네. 어울리시네요. 저는 제 이름 좀 어려워서. 임원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동명을 만난 기억이 거의 그러네요. 없거든요. 예. 되게 특이한 이름이라. 그래서 그러네요.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좀 무난한 이름, 발음도 좀 부드럽고 뭔가 막 저희 밴드 뭐 준호 같은 예. 정말 약간 좀 되게 많은 이름 있잖아요. 그런 네. 걸 부러워했었는데 근데 그 이름 덕분에 사람들이 좀 기억을 쉽게 해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좀 그냥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딱히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뭐가 있을까? 저도 제 이름에 정말 만족을 하거든요. 네네. 종현이라는 발음이 저는 좋아서 동글동글한 발음이 좋아서. 근데 굳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영어 이름 같은 거. 저도 그 생각. 김 스미스. 완전 이상하게. 김 록펠러. 막 이런. 되게 이상하게. 약간 좀 뭐 프랑스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괜찮죠. 네. 김 콰트로. 김 콰트로. 김 포르테. 김 콰트로 포르테. 막 이렇게. 괜찮네요. 이렇게. 학생기호로 느낌 있다, 해서. 느낌 있다. 김 아우토반. 막 이렇게. 자, 다음 사연이요. 5220님 5월에 유럽으로 여행 가요. 올해가 입사 10주년이라 10주년 기념 휴가가 나오거든요. 월차에 연차까지 싹 더해서 2주간 여행 떠납니다. 저 혼자 여행 가는 건 처음인데 잘 다녀올 수 있겠죠? 떨려. 떨리시더라고요. 유럽으로 여행을. 야, 10주년 기념 휴가라고 하면 진짜 엄청 뜻깊은 휴가잖아요. 본인에게. 진짜 마음껏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가도 되는 휴가라고 생각이 그러게요. 들거든요. 2주간 갔다 오신다고 하니까 또 알차게 여행 다녀오시고 본인에게 상을 줄 때입니다. 맞아요. 10주년이면 진짜. 고생하셨네요 진짜. 혼자 여행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저는 국내 제주도만 제주도만 한번 한번. 당일치기로. 매니저분도 없이. 예. 와. 저는 근데 매니저분 없이 여기저기 움직이는 건 잘해서 정말요. 예. 매니저들이 당황하죠. 서울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게 어디야? 서울? 저 제주도인데요. 뭐? 괜찮아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니까. 그래.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롭지 않을 용기. 네. 저는 자주 좀 가는 편인데 정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럿이 갈 때랑은 또 다르게 혼자 오신 분이 또 보여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말을 걸고 그런 건 아닌데 혼자 가면 또 혼자서 여행하는 시선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풍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다 달라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좀 여행 계획하시는 뭐 곳 있나요 지금?
아직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빌리 씨 만약에 네. 혼자 또 여행을 가야 된다. 저는 좀 근데 이렇게 막 되게 새로운 곳도 좋아하긴 하지만 갔는데 좋았던 곳 다시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어디가 좋았어요? 저는 혼자 여행 갔던 곳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통영 되게 좋았어요. 아, 통영에도 맛있는 음식 많잖아요. 네, 맛있는 음식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혼자 갔을 때는 맛있는 음식 중에 이제 혼자 먹기 좀 애매한 것들. 2인분 이상이 네. 또 이제 나오는 그걸 먹기엔 음식들이 조금 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먹을 거 그 회를 너무 먹고 싶은데 회를 또 식당에서 혼자 먹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와서 숙소 와서 이제 혼자 먹었는데 좀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는 맛이네. 네, 그 자리에서 그죠? 먹고 사람들이랑 이제 막 이렇게 얘기 얘기하면서 하고. 하고 먹어야 되는데 또 막 시장에서 되게 싸게 주시길래 막 2만 원에 정말 막 또 많이 푸짐하게 되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먹어야지 하고 했는데 또 많은 거야 먹는데 많아서 또 이렇게 좀 남긴 내 자신이 좀 약간 근데 그런 순간 좀 외로워지지 않나요? 네, 그 순간 되게 외로워져요.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치안이나 뭐 특히나 외국으로 놀러 가면 뭐 치안 문제도 있고 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두려움, 뭐 혹시나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데 저는 제일 큰 게 외롭지 않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풍경을 너무 좋은 풍경을 봤는데 혼자 너무 좋다. 를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 순간을 또 같이 기억해줄 누군가가. 그런 게 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사연이요. 네, 46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월에 결혼해요. 요즘 신혼집 꾸미느라 예비 신랑이랑 매일 만났는데 취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크게 다툴 일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 집을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기분.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흐흐라고 하셨습니다. 신혼집.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구, 내가 사고 싶은 가구, 또 내가 사고 싶은 조명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누가 만약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내 취향과 다른 걸 자꾸 내 집에다가 사려고 하면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떠세요? 신혼집 이렇게 딱 꾸며요. 네. 그럼 어떤 분위기의 어떤 집을 좀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에 좀 약간 빈티지한 가구들을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한동안 훅 지나가고 나서 요즘엔 그냥 깔끔한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약간 미니멀한 모던한 느낌. 네, 모던한 느낌. 이제 으로, 가구 그 사이트 들어가서 모던 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모던 검색. 그리고 그냥 요즘에는 또 집들도 아파트나 이런 데도 붙박이로 잘 나오니까 이제 그냥 많이 안 사도 되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들더라고요. 빌리 씨는? 저도 좀 이렇게 청소를 그렇게 자주 잘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늘 청소하면 깨끗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집이잖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좀 가구도 좀 적고 그냥 미니멀한 그런 곳이 좋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결혼하면 제 방 말고 모든 공간은 그냥 아내에게 맡길 거예요. 아 정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근데 내 방은 내 맘대로 할 거. 뭐 합리적인. 예, 그럼 지금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집도 나머지 제 방 말고 다른 데는 다 이제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혹시 그 방이 혹시 대문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고 멀리 있어요. 멀리 있고 뭐 굉장히 분리된 공간인가요? 예.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 방으로 들어가려면 문을요. 현관문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미닫이 문을 하나 열고요. 여닫이 문을 하나 열고요. 그래야지 제 방이 나와요. 되게 굉장히 공간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결혼해도 제 방, 제 휴식처만 좀 그렇게 따로 두지 않을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이요. 김재영님, 제가 직장인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 중인데 1월 셋째 주 토요일에 드디어 첫 공연이 열립니다. 이야. 친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만 초대해서 여는 작은 공연인데요. 아는 사람들 앞이라 하나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더 떨리네요. 잘할 수 있겠죠. 아는 사람들 앞이어서 더 떨리죠. 더 떨리죠. 야, 드러머가 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죠. 가장 뭐랄까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이제 드러머는 굉장히 냉철하게
박자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흥분해도 드러머는 흥분하면 안 그렇죠. 돼요. 진짜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공연할 때 드러머의 어떤 이 텐션은 네. 항상 유지가 쫙 돼줘야 흥분한 느낌만 줘야 되는데 가끔 본인이 그렇죠. 흥분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거든요. 점점 빨라지는 템포도 빨라지고 잘못하면 공연이 일찍 끝납니다. 공연 일찍 공연 일찍 끝날 수 있어요. 분명 우리가 합주를 했을 네. 때는 15분짜리 네. 어떠한 세션인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합주할 때는 연주하기 전에 화장실이 급해지셔서 템포를 확 당겨서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요. 공연 잘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요. 네. 또 주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또 고생했다, 이렇게 네. 재밌게 즐겁게 취미생활했다라는 것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더 떨리잖아요. 맞아요. 그죠? 나는 처음에는 처음 공연 때 부모님 오시는 맞아. 저희 어머니는요 진짜 아. 콘서트 하면 다 와요. 너무 저희 부모님 너무 그러세요. 부담스러워요. 공연을 한 번 보면 되는데 저 이번에 콘서트를 서울에서 3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3번 다 오셨어요. 와, 그건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예전에 저 그 소극장 공연은 17회 했거든요. 네. 네. 17회 다 오셨어요.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부담스러워요, 정말.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공연장이 집에서 또 가깝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리고 5분이었어요. 5분 집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집에 계시다가 시간이 좀 남는데 그러면 공연이나 보러 갈까? 공연을 이번 공연 같은 경우도 네. 막 이렇게 상의 탈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영상도 너무 좀 자극적이어서 공연 기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거나 신경을 그러신 썼어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구나. 해야겠다. 엄마가 보더라도 신경을 써서 그 정도. 원래는 더 벗을 수 있으나 부모님이 그랬었죠. 오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그래요. 이제 빌리 씨의 추천곡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그 매년 다짐하잖아요. 네. 뭐 올해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늘 다짐을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원래 갖고 있던 습관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배고플 때 많이 먹고 졸릴 때 너무 많이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좀 다들 그러지 않나요? 배고플 때 다들 많이 먹고 졸릴 때 많이 자는데요. 좀 심해가지고요. 좀 그런 그거는 것들을 습관이라면 본능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람답게 좀 올해는 더 좀 부지런하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습관이라는 곡을 롤러코스터의 습관이라는 곡을 이거 한번 너무 좋죠.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 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군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무 생각 없이 또 전화를 걸며 웃고 있나봐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무슨 거다. 그 가사는 정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런가요? 국어 교과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노래 가사는 국어 교과서 혹은 음악 교과서에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될 정도로 좀 엄청난 대중가요라고 네. 생각을 해요. 가사가 정말 멋진. 이제 그 입덕이라 그러잖아요. 아, 예. 그 롤러코스터를 사랑하게 된 그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서운 거 덕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덕군이라는 얘기가 정말 너무 매력적인 곡이라고 그 원선 누나의 매력적인 보이스도 네네네. 물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는 여기까지 2부 이야기 나누고요.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일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레고 있죠?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설렘이란 이 감정에 막 휘둘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 곡을 쓰거나 뭐 이럴 때도 그런 감정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굉장히 저는 많이 받는 편인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굉장히 늦게 찾아온 그런 감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첫눈에 반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서처럼 네. 뒤에 배경이 날아가고 그분만 남는 약간 이런 후광을 느낀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사실 그 느낌을 노래로 많이 만들었고 설렘의 테마를 다시 노래할 때는 그 감정을 꺼내서 이렇게 곡을 쓸 때도 많이 있어요. 조금 슬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쵸. 설렘을 딱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막 저도 설렘에 대한 그런 감정으로 곡을 썼었던 경우가 그리고 가사를 썼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네네. 네. 사실 요즘에 좀 꺼내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고 익숙함, 맞죠. 여유로움 혹은 이제 뭐 동기화 돼버린 무언가 그거에 대한 곡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날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이제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뭐랄까 조금은 서글플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곡 쓰는 가사 쓰는 주제들도 좀 점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날수록 예전에는 뭐 누가 좋았고 뭐 이별해서 힘들었고 막 이런 가사들이 주였다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거 말고 주변 얘기들 뭐 아까 뭐 그런 친구 얘기들 뭐 이런 네네.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점점 그래서 소재들이 좀 다양해지는 거는 좋기도 한데 뭔가 항상 그런 어떤 사랑 얘기나 이런 거를 과거의 어떤 기억에서만 네. 그러니까 지금 나로서 얘기를 해야 이게 정말 더 진실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뭔가 예전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이것이 사람이 설렘이라는 감정이 주는 어떠한 무게감 그리고 그쵸. 또 뭐랄까 그 풋풋함은 네. 그게 있을 때 온도가 모든 다른 게 것 그냥 다 같아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막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이상하게 막 살게 되고 신기한 좀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설렘이라는 맞아요. 감정 자체가. 자, 그래요. 올해가 설레는 이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0817님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08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여자친구는 독일에 여자친구는 장기 출장으로 1년이나 장기 연애를 했는데요. 1월 말에 드디어
그녀가 돌아옵니다. 물론 화상통화로 매일 얼굴을 보긴 했지만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1년 만이라 그런지 만날 생각에 설레네요. 떨려요. 야, 이거 얼마나 떨릴까요? 1년 그간 뭐 보셨을 수도 있고 네네. 네. 직접 뭐 여행을 가셨다든지 아니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다든지 해서 보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이제 믿고 좀 이렇게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도 멋있네요. 장거리 연애가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장거리 연애? 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한 번 저는 한 달 동안 공연 때문에 해외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좀 그 외로움을 많이 이제 갖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는 더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더 이렇게 보급화돼 있지 않아서 그렇죠. 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절이 아니군요. 스마트폰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전화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오해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갔냐로 시작해서 이제 되게 그래서 저희 마스터 그 분한테 저 죄송한데 지금 돌아갈 수는 없겠냐고 공연 그냥 여기서 공연에서 빠지면 안 되겠냐라고 와. 진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와. 앙 꾸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다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약이 있는 장거리 연애는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기약 없이 그냥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네.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화상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뭔가 살결이 닿고 이렇게 서로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과 네. 이렇게 정말 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사실 낯선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죠. 1년 만에 또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요. 순간이 오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났을 땐 늘 낯설어 해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그래도 좀 멋진 사연자분이니까 또 1월에 예쁘게 얼마나 설렐까요, 근데? 손 꼭 잡고 좋은 곳 많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이요. 4590님. 제가 쓴 동화책이 2월에 드디어 나온대요. 그동안 수정 작업만 20번 넘게 했는데 막상 나온다니까 더 고칠 걸 하는 생각만 들고 제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걸까요? 첫 작업부터 성과가 좋을 순 없는 거니까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저 이러다 상처받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동화책. 진짜 작업하시는. 공감되는 사연이네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죠. 뭔가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네. 완벽하게 해서 내야 된다는 어떤 게 생기는 것 같은데 부담감도 또 있고.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쨌든 대중예술을 하니까 네. 어느 순간 약간 이게 그냥 작품도 작품이지만 듣는 사람들과의 대화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지금 내가 뭔가를 얘기를 걸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또 네. 그거에 대한 다음 이런 것들이 대화처럼 주고받아야 그렇죠. 성숙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부터는 네. 너무 그렇게 막 완벽해 한 틀에 나를 맞추려고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네. 그것도 이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조금씩 그쵸. 생기는 거네요. 네.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의 최선이 여기까지라는 거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때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저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발매를 하면서 네. 네. 처음에 낼 때는 정말 더 완벽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막 뭔가 강박에 좀 휩싸인 사람처럼 막 맞아요. 굴고 그랬었었는데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긴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어떤 이 융통성을 또 발휘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설레고 막 좀 생각보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또 이 발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예, 수고했다는 얘기를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다음 사연이요. 김혜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2년 전에 집을 옮기면서 집주인의 반대로 반려견 모모를 엄마에게 보내야만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사한 아주머니께서는 키워도 좋다고 허락을 하셔서 우리 모모 다음 주에 데려오려고요. 2년 만에 다시 살 생각을 하니까 좋아요.
모모도 좋아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2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제 네. 지금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려견들도 나와 함께 또 숨을 쉬고 같은 공간을 또 사용하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2년 만에 본 이런 또 나의 가족 그런 기분일 거예요. 네. 그 예전에 저희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었는데 정말 2년 만에 2년 더 됐을 거예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와 정말 큰 강아지였는데 정말 네. 크게였는데 보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못 믿는 거죠 지금. 이제 눈앞에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막 울고 막 그냥 짖는 수준이 아니라 꺼이꺼이 사람이 우는 것처럼 안겨갖고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맞아요. 강아지란 동물은 좀 특이한 뭔가 가끔은 좀 영적인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잘 따르고 이런 행동을 하고 네네.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공연 때문에 뭐 어디 갔다 와서 약간 정말 약간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네. 약간 되게 감동의 포옹을 하려고 했는데 고양이들은 조금 고양이는 완전 그냥 도도하지 않나요? 네, 완전 그냥 저를 그냥 물 주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왔으면 밥이나 주든가. 그러니까 집사로 봐가지고 제가 그냥 더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섭섭했군요. 그러니까. 자, 그래요. 임원일 씨의 추천곡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콜드플레이 내한 하잖아요. 설레는 일이죠. 정말 설레죠. 심지어 얼마 전에 또 2차 추가 한 회가 더 오픈이 돼서 그때도 열심히 클릭했는데 역시나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너무 뭔가 그들이 온다는 것 자체에 좀 설레이고 네. 또 그 4월 16일 날 또 추가 티켓팅이 됐는데 네. 이날 아마 옐로우를 부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모습이 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약간 좀 뭔가 설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겠습니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eah, they were all yellow. I came along, I wrote a song for you. And all the things you do, was called yellow. So then I took my turn. Oh, what a thing to have done. And it was all yellow. Your skin, oh yeah, your skin and bones turn into something beautiful. And you know I love you so. You know I love you so. I swam across, I jumped across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Cause you were all yellow. I drew a line for
myself trying. It's true. Look how they shin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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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how they shine.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고 왔습니다. 자,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사연 좀 더 만날까요? 1862님, 저 2월에 독립합니다. 혼자 살 생각에 설레는 이 기분, 세 분은 아실까요? 동생이랑 한밤을 같이 쓰면서 늘 독립을 꿈꿨었는데 제가 나가서 동생도 신나겠죠?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독립의 어떤 설레임. 완전 잘 알아요. 이제 독립한 지 딱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작년 요맘때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만의 공간을 이렇게 꾸밀 수 있고 뭔가 내가 살 집을 고를 수 있고 뭔가 이런 거에 너무 푹 빠져서 한 반년 정도를 그냥 너무 막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반대로 이제 제가 숙소 생활을 좀 오래 했다가 이제 가족들과 다시 살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과 다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사를 했을 때 그때 진짜 설렜었거든요. 되게 몇 년 만이었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 4년 전이네요.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진짜 좀 설렜었던 네, 이제 숙소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족들과 다시 같이 살게 되니까 이렇게 또 어떤 환경이 변화한다는 건 항상 좀 설렘을 그렇죠.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독립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둘이서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와의 갭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의 식습관, 그 친구의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미운가요? 그런지 몰랐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1년 동안 거의 밥을 한 끼니 정도는 같이 먹으니까 그 친구가 학원이 좀 이렇게 발달돼 있었는데 네네. 뭘 밥을 먹을 때마다 소리가 되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점점 그런 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나도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딱 독립을 했을 때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의 밥소리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죠. 또 소리에 또 예민하니까. 네, 소리도 예민하고 대단하군요. 그래서 그쯤에 사실 이제 그 시점이 빌리 어코스티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쯤에 또 여자친구가 막 생기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만의 공간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그전엔 인정합니다. 예. 기타리스트로 살다가 한 공간에서 기타 연습하는 거는 이렇게 되게 부끄럽지 않은데 노래 연습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랑 같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 연습을 하려면 내 다른 공간이 필요하겠다. 또 그랬군요. 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다음 사연이요. 네, 92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5월에 여행을 가요. 친구 하나가 작년 가을에 결혼하고 남편 따라 호주로 이민 갔거든요. 잠은 재워줄 테니까 비행기 티켓만 끊어오라는 친구 말에 저희 넷 5월에 떠납니다. 오랜만에 같이 수다를 떨 생각이 벌써 지겹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월.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네. 벌써부터 설레임이 설레고 또 그리고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또 벅찰까요? 네. 저는 해외를 여행으로 제대로 가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뭐 일하러나 뭐 공연하러 간 적은 있는데 어디 좀 생각나는 데 있어요? 가보고 싶으신 곳?
저번에 TV 방송에서 아이슬란드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그때도 나왔잖아요. 예전에도 얘기 한번 했었죠.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전 그리스 네. 꼭 갈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신혼여행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너무 예뻐서. 네. 근데 그냥 혼자 가려고요. 혼자 가서라도 좀 봐야겠어요. 너무 예뻐서. 노르웨이. 노르웨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그 피오르드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그냥 전 잘 모르는데 노르웨이 하면 왠지 숲이 우거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느낌 그냥 숲이 상당히 우거졌을 것 같아요. 북유럽의 또 이 가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군요. 다음 사연이요. 박동우님, 저 곧 아빠 됩니다. 예정일은 2월인데 그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제가 첫 아빠가 되는 거라 다들 기분이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고 실감이 전혀 나질 않는 건 아직 아이가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이겠죠. 참고로 딸입니다. 저보다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설렐까요. 야. 근데 보통 첫 딸은 아버지를 많이 닮는다. 또 그런 얘기가 있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네. 두 분 좀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나를 닮은 아이 혹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를 닮은 아이 이 둘 중에는 어느 쪽이 좀 더 저는 아들이라면 저를 닮았으면 좋겠고 딸이라면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놀이터 가고 운동장 가고 그런 건 좀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또 여행 가고 뭐 캠핑하고 네네. 이런 거 되게 좀 로망이 있어서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자식은 몇? 와, 갑자기 몇 명 정도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상당히 큰 문제인데 혼자 좀 외로울 것 같고 저도 이제 저희 형이랑 둘이서 자라왔는데 둘이 좋은 것 같아요. 셋이 되면 약간 편이 생길 것 같고 짝수가 좋은데 넷은 좀 버겁고 그래서 둘 정도가 좋지 않을까. 빌리 씨는요? 저도 그 아들 딸 하나씩 이면 좋겠다. 참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순간에 이제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운명이라서 그러니까요. 상상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헌혜 씨도 아마 그럴 텐데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맞아요. 외로워하세요. 외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 성격도 뭐 나중에 또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님과 또 마찰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와, 저는 저 같은 애를 키우라 그러면 한숨이 고집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엄청난 현자셨기 때문에 저를 키우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부모님들은 정말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다음 곡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빌리 씨가 추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올해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누구나 늘 하는 다짐이지만 올해는 더 좀 건강한 이제 저의 몸이나 생각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헬스장이 됐건 아니면 그냥 사실 우리가 겨울이라서 밖에서 운동을 못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따뜻하게 입고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겨울에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도 좀 들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조깅을 하다 보면 몸에서 굉장히 좋은 이렇게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나와서 그걸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굉장히 평온해지는 그런 시점이 있대요. 네네네.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윤상 선배님의 러너스 하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건강하게 또 운동을 하면서 러너스 하이 느끼면서 또 이제 이번 한 해도 잘 가보자 그런 의미겠죠. 자, 윤상의 러너스 하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의 곁으로 뛰어가고 있어 얼음처럼
잠깐 숨을 돌려야지. 첫 인사부터 더듬거릴 순 없으니까 앞에 가는 사람 모두 길을 비켜라. 하얀 입김도 해내며 나 지금 달려간다. 귓가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커져갈수록 다가오는 저기 너의 거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너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지. 가빠진 숨이 조금씩 편해지고 저 모퉁이 돌아서면 내가 보일 텐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너의 앞에서 덤덤한 듯 웃을 수 있게 앞에 가는 사람 모두 길을 비켜라. 하얀 입김도 해내며 나 지금 달려간다. 귓가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커져갈수록 다가오는 저기 너의 거리. 길을 막는 사람 모두 어서 비켜라. 어느새 내게 낯익은 이 거리는 바로 너의 거리. 윤상의 Runners High 듣고 왔습니다. 자,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설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쭉 했죠. 설레고 있죠라는 주제로 우리 가족분들의 이야기 또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는데요. 두 분 좀 어떠세요? 2017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런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와 진짜 왔구나. 새해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2017년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뭐 이런 얘기 나누니까 좀 더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좀 더 설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하면서 뭐 앨범을 발표하면서 계속 설레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소식이 좀 웃을 수 있는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 네. 그럼 덕담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2017년. 덕담이요? 예. 제가요? 예.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푸른 가족.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다짐하고 계시는 것들 많으실 텐데 끝까지 잘 이뤄가시고 또 지켜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새해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아이고. 그리고 아무리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천국이네요. 계획한 거 다 되고 아이고.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돼서 네. 내년에는 아무런 후회 없는 좋습니다.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또 저렇게 하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좋은 기운을 많이 또 받는 그런 2017년이 됐으면 하네요. 자,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임원희 씨가 골라오신 두 번째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까요? 어떤 네. 곡이죠? 올 한 해 시작되면서 제가 가장 설레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밴드의 정규 앨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앨범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하여 저희 아이엠낫의 사이코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꼭 진짜 올해 상반기에는 꼭 좋은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푸른밤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I am not이라는 네. 팀명 자체가 네. 되게 묘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사이코라는 곡 제목과 팀명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I am not psycho. 그러네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나는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예, 근데 곡 제목은 또 이렇게 또 뭔가 되게 본격적인 네네. 제목이어서 팀명과의 어떠한 이 조합도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 곡을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I am not의 사이코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doctor, 심각해 난 need your answer as I need to get ready. 고민 사이코 딱 미친 놈 같아. 24hour 잠시도 난 멈출 수 없어.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가끔씩 날 마주칠 때면 호흡이 딸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좀 더 심해져 기분이 좋아 oh yeah. 금방이라도 전화를 할 것만 같아.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don't wanna go home without you.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I don't wanna be alone without you.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I don't wanna go home without you.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던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라디오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다는 누군가의 사연이 소개될 때마다 나 역시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하곤 했었다. 너무 나 같아서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구나 싶어서
그러면서 한편으론 나 혼자만 이러고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마음을 쓸어내리기도 했었던 것 같다. 보통의 직장인에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나는 출판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이 있을 때만 회사에 출근한다. 대학 졸업하고 11년째. 번듯한 직장도 작업실도 정해진 월급도 없다. 나의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 중 몇 명은 그럼 일이 없는 날은 쉬는 거지 내게 말하지만 농담이라고 건넨 그들의 얘기에 난 농담처럼 듣지 못한다. 일이 없다고 해서 그림 그리는 걸 멈출 수 없는 이유. 편집자들이 언제든 내 SNS에 들어와 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열심히 활동 중이라고. 작품을 선보이지 않으면 더는 나를 찾지 않을 테니까. 새해를 맞아 그동안 일을 함께해온 출판사 직원들에게 인사 문자를 보냈다. 몇몇은 여전히 잘 지내시냐고, 작가님이 그린 그림들 꾸준히 잘 보고 있다고, 조만간 같이 일을 또 해보자고 답장이 왔다. 그리고 몇몇은 나라는 존재를 잊었다가 문자 한 통에 다시 떠올린 듯 했고, 나머지 몇몇은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었는지 답장조차 없었다. 올해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날을 참아가면서 또 웃으면서 보내게 될까? 나의 새해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의 2017년을 기대해. 때로 너의 꿈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되지. 괴로워도 벗어둘 수 없는 굴레. 너의 꿈은 때로 비길 데 없는 위안. 외로워도 다시 걷게 해주는 때로 다 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다 지우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자꾸 따뜻한
것처럼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Y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김유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요. 새해가 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드시고 작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또 어떻게 일해 나갈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항상,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쭉 뽑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자 분처럼 어찌 보면 저도 프리랜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일이 있을 때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사연자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제 함께 일하는, 함께 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수익이 조금 더 나시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주변인들과도 얘기를 잘 해보시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유지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해 인사 문자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보냈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딱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하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혹은 이제 저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을 쭉 긁어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그런 일은 조금은 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휴대폰에 톡방 이렇게 생기면서, 그 어플 생기면서 전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문자 쓸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톡 생긴 이후로는 왠지 이거 다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막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어쨌든 뭐 주변인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2017년에는 일 많으실 겁니다. 자, Y님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4309님, 이제 곧 24살이 되는 취업의 문턱에 들어선 공시생입니다. 반년째 바깥 세상과 단절하고 하루 중 유일하게 이 시간 마음 편하게 쉬며 라디오를 들어요. 수험생활 동안은 라디오가 제 친구네요. 씁쓸하면서도 현실이라서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 독하게 먹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길이 맞는 건지 계속 흔들려요. 연애도 하고 싶은 나이고 아직 청춘인 것 같은데 슬프네요. 쫑디가 힘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공시생분들 다 같이 힘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수험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이래저래 좀 스스로 이렇게 단절을 하신 거겠죠? 어떤 시간을 아껴서 쓰기 위해. 이렇게 또 참으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연애하고 싶은 나이, 뭐 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만 또 본인이 지금 마음 먹어서 잘 해오신 그런 길이니까 앞으로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677님, 이 시간까지 라디오를 듣는 게 처음이라 인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한 달 동안 준비한 이사를 해요. 직장 다니며 직접 짐을 싸랴 손은 엉망이 되고 힘들지만 보람 있네요. 그동안 사건 사고가 참 많았지만 새로운 곳으로 가서는 좋은 일들만 생길 수 있게 함께 빌어주세요. 좋은 음악 들으며 좀 더 힘내서 마무리하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사도 하신다고요? 참 이사, 겨울에 하는 이사 힘든데, 예전에 저도 겨울에 이사했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짐 푸는 것도 그렇고 짐 옮기는 것도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겨울 이사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사하시고 나면 또 한 몇 주 동안은 이래저래 집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 새해에 수고하십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5744님,
오늘 드디어 몇 달째 먹고 싶었던 양념게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밥 2그릇을 뚝딱 비웠네요. 아, 이번 다이어트도 안녕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양념게장, 간장게장 이런 게 진짜 다이어트 큰 적이죠. 왜냐면 이제 나트륨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 먹으면 나 짜니까 밥도 먹고 싶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이어트에 최고의 적인데요. 이번에 다이어트 시작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래요. 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예. 먹을 땐 먹고 또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할 땐 또 하고 그러는 거죠. 윤지희님, 쫑디 저 물리치료과 합격했어요. 10년 동안 필라테스를 가르치다가 다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원했는데요. 37살에 다시 공부하는 게 좀 두렵지만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물리치료과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래저래 또 본인의 어떤 다음 스텝들을 준비해 보시겠죠. 잘 배우시고요. 원래 좀 이제 몸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실 테니까 필라테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배우시고 또 물리치료 배우셔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또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버리고 싶어요.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바보 같은 일상에 밀려가는 나 마음속에 뽑히지 않는 가시 같은 말을 아끼는 스웨터에 우리 나가버린 나 무릎 앉은 딱지를 잡고 긁게 되는 밤 손댈수록 뿌옇게 되는 수채화 속 하늘 할 수 있는 일보다 언제나 앞선 맘에 슬퍼하는 일은 언제나 뒤늦은 나의 몸 좋았었던 일들부터 먼저 잊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견디는 일이 조금은 쉬울까. 행복했던 기억 하나로만 버텨왔던 나를 쉽게도 무너지나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 좋았었던 날들이 왜 지금 나를 자꾸만 무너지게 하나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 좋았었던 사람이 왜 지금 나를 자꾸만 힘이 들게 하나요. 좋았었던 일들부터 먼저 잊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견디는 일이 조금은 쉬울까. 행복했던 기억 하나로만 버텨왔던 나를 쉽게도 무너지나요. 잊어버리고 싶어. 그 좋았었던 날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샤데이의 Still in Love with You 입니다. 샤데이는 1983년 영국에서 결성된 R&B 소울 밴드로 밴드의 리드 보컬 샤데이 아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져 있죠. Still in Love with You. 이 곡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읊조리듯 노래하는 샤데이 아두의 소울풀한 목소리가 감성을 나른하게 자극하는 그런 곡입니다. 원곡은 신 리지의 곡이죠. 새해 첫 월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샤데이의 Still in Love with You.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I think I'll fall to pieces if I don't find something else to do. This sadness, it never ceases. Oh, I'm still in love with you. And my head, it keeps on reeling. It's got me in a crazy spin.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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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the end? Still in love with you. They say time has a way of healing, dries all the tears from your eyes. But darling, it's this empty feeling that my heart can't disguise.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I try my best, but it's no use. I guess I just keep loving you. Is this the end? Still in love with you.
still in